AMD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AMD의 이번 2분기 매출액은 66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70%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말이 70%이지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EPS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논갭 기준으로 1.05달러로 66%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일회성 비용을 포함한 일반 회계 기준인 갭 기준으로 따른다면 주당 순이익은 0.58달러에서 0.27달러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AMD의 자일링스 인수에 따라 반영된 수치입니다. 매출액과 EPS 모두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를 보였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였지만 모든 사업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AMD의 주요 사업 부문별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분기까지 AMD는 사업부를 컴퓨팅 앤 그래픽스와 엔터프라이즈 엠베디드 인 세미 커스텀으로 구분하였었는데요. 이번 분기부터는 사업부를 데이터 센터, 엠베디드, 클라이언트, 게이밍으로 나누어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부분은 개인용 PC와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MD의 대표적 CPU 시리즈인 라이젠도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매출액은 2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수치이며 영업이익은 6억 7,600만 달러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델은 첫 번째 AMD 프로세서 기반 워크스테이션 판매를 시작했고요. 워크스테이션은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PC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PC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게이밍 부문입니다. 게이밍 부문은 플레이스테이션 5 및 엑스박스 시리즈 등 콘솔형 칩을 포함합니다. 매출액은 17억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수치며 영업이익은 1억 8,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수치입니다. 콘솔형과 SoC 매출 확대가 GPU 판매 부진을 다행히 상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 부문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부문은 특히 AMD가 집중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부문이기도 합니다. 이 부문에서는 서버 CPU, 데이터 센터 GPU, 이번에 인수한 펜산도 및 자일링스 데이터 센터가 포함됩니다. 매출액은 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3% 증가한 수치이며 영업이익은 4억 7,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객사들은 60개 이상의 에픽 프로세서 기반의 클라우드를 구축했으며 데이터용 프로세서 개발사인 펜산도 시스템스의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펜산도 시스템스 인수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부문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부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베디드 부문은 AMD 인베디드와 이번에 인수한 자일링스 인베디드 제품이 포함됩니다. 인베디드란 PC 이외의 장비에 사용되는 칩을 말합니다. 특히 이번 분기는 이 인베디드 부문에서 큰 성장이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228%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자일링스 매출이 이번 분기부터 온전히 반영된 영향 때문입니다. 캐논에서는 벌살 AI 시리즈를 캐논 뷰포인트 비디오에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MD는 하반기 전망에서 시장보다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PC에 있어서는 경쟁사 대비 더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5%로 하향하였습니다. 리사수 AMD 최고 경영자는 이번 발표에서 PC 사업 부문의 둔화가 예상됐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때 PC 시장이 워낙 화랑이었기 때문에 올해 PC 시장의 부진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AMD는 PC 시장의 단기 수요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데이터 센터, 인베디드 부문의 성장이 이것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의 서버용 CPU 출하가 연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인베디드 부문의 견조한 수요가 타이트한 수급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AMD라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AMD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MD가 이런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단연 리사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리사수는 2014년 10월 AMD의 CEO로 취임하였습니다. 리사수에 대해 잠시 소개하자면 리사수는 대만계 미국인으로서 MIT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학문적 연구보다는 실용성을 추구했던 CEO로 이후 반도체 업계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입사한 후에 IBM으로 옮겨서 12년간 반도체 연구개발에 매진을 하였는데요. 1998년에는 반도체 배선 방식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업적을 세웠고 IBM에 몸담고 있는 동안 40개 이상의 반도체 관련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리사수는 취임 후에 AMD의 성장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수익성이 높은 고성능 컴퓨팅 부문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AMD의 대표 CPU 제품인 라이젠을 출시하였는데 이는 인텔 CPU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뛰어난 가성비로 시장의 주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4년 10월 취임한 이후 2017년부터 AMD는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AMD가 현재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바로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분야입니다. 전 세계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1위 기업 자일링스를 인수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는 회로 변경이 불가능한 일반 반도체와 달리 용도에 따라 재설계가 가능한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는 데이터 센터에 활용되는 반도체로 인공지능과 5G 이동통신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 부문 역시 인텔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인텔은 FPGA 2위 업체인 알테라를 이미 2015년에 인수하였습니다. 사실 데이터용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AMD의 시장 점유율이 2017년 1% 미만에서 꾸준히 확대하며 인텔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AMD가 인텔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이렇게 미친 듯한 성장을 보여주는 AMD에게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미래의 기대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큰 성장주의 경우 할인이 되기 때문이죠. 이건 모든 성장주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해외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통화긴축에 따른 달러 강세로 이익의 전망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AMD의 밸류에이션은 지난 3년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 95%의 프리미엄을 받아 거래됐는데 현재는 프리미엄이 25%로 떨어져서 거래 중입니다. 미래의 AMD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멀리 보는 투자자라면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